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독일 이야기 TV입니다. 오늘은 다음과 같은 주제를 갖고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인도 태평양을 향한 독일의 구축함 바이에른. 인도 태평양을 향한 독일의 구축함 바이에른. 지난 8월 2일 독일의 국방장관 크람프 카렌바는 다음과 같은 연설을 했죠. 이 구축함을 통해서 앞으로 이 해군들의 그 임무가 뭐냐, 또 인도 태평양을 가는 목표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중요한 말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독일에서 오래 살면서 느끼는 것은, 특히 독일의 경우는 이 군사적인 면에서는 어디까지나 나토, 유럽을 중심으로 한, 특히 독일을 중심으로 한 안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안건은 늘 되었습니다만은, 이번 특별히 인도 태평양을 향한 독일의 구축함, 이거는 아주 대단한 새로운 그 뉴스가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233명의 해군이 탄 구축함이 쭉 독일 항구를 떠나서 지중해를 거쳐 스웨즈 운하를 거쳐 호주로 해서 일본, 그 다음에 한국, 그 다음에 타이완, 그 다음에 남진해, 그 다음에 싱가포르, 그 다음에 인도에 거쳐서 다시 스웨즈 캐널로 해서 독일 다시 돌아옵니다마는, 금년 이번 8월 2일서부터 내년 2월 말까지 거의 7개월 동안을 항해를 합니다. 자, 이 그 항해의 주요 목표는 주로 이제 중국과 관련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중국 남진해를 지금 중국은 해양권을 갖다가 주장을 하고, 또 해양권만 아니라 군사적인 그 시위도 하는 그러한 환경에서 이 국제질서, 이 해양의 국제질서가 잘 되지 않잖나, 이제 이런 의미에서 이번 독일 정부의 입장은 그래도 그쪽으로 향하면서 우리의 위치를 한번 중국에다 통제하자, 이런 것이 큰 목표였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러한 그 목표를 이제 갖고 이제 나가는데, 우리가 그 중국이 하는 그 남진해에서의 이런 그 해양권 또는 그 군사적인 시위, 이것을 그 어떻게 견제할 수 있냐 하는 의미에서 쭉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우리가 특히 주목할 것은 일본과 우리나라를 위한, 독일의 입장입니다. 일본과 우리나라를 위한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의 방어, 이런 걸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또 유엔의 북한에 대한 제재에 아주 적극적인 참여를 또 강조를 했습니다. 물론 남진해를 통한 지금 해양무역이 마비된 상태, 또 군사적 시위에 대한, 세계적인 평화에 대한 그 위협 문제, 이런 것을 해결하는데 이번 독일 해군의 출연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해양무역, 이런 해양무역 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90%를 차지하는데, 그 중에도 인도양과 이 태평양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독일의 입장에서, 유럽의 입장에서 이 아시아 계통과의 무역이 원활히 해결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일반 생활 필수품 보급에도 굉장히 지장이 있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중국이 남진해를 통한 군사적 시위, 패권주의적인 이러한 팽창 정책을 나가는 현 시점에서 이걸 어떻게 방어할 수 있느냐. 이 같은 의미에서 아까 얘기한 여러 나라들과의 돌면서 서로 의견 교환도 하고 또는 협력 체제가 뭔가 하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국제 질서 이런 목표를 갖고 지금 나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냐 하면은 독일이 그동안 특별히 태평양 혹은 인도 이런 데 주장을 안 하다가 이번에 특별히 지정한 배경이 뭐냐. 이것은 그동안 참 독일과 중국과의 관계는 굉장히 좋은 관계입니다. 특별히 무역 관계로 독일 기업들이 많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앙겔라 메켈이 과거에는 중국 갈 때마다 인권 문제를 많이 상의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독일의 기업인들을 생각을 해서 거의 중국에 대한 인권 문제를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또 많은 경제인들이 중국의 이런 군사적인 팽창 정책 이런 하는 가운데서도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독일 많은 기업인들이 독일과의 무역을 통해서 많은 경제적 이익을 보기 때문에 특별히 중국을 이렇게 압박하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약한 점을 늘 보이고 있었는데 특히 독일 언론이 제가 쭉 독일 신문들을 많이 봅니다. 독일 언론이 굉장히 중국에 대한 비판을 하고 특히 시진핑이 등장하면서 중국의 패권 정책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하는 가운데서 이번에 참 독일 입장에서는 참고 참는 가운데서 일어난 결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와 같은 독일의 이와 같은 참여가 굉장히 저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독일이 어떤 나라입니까? 비록 하드 파워는 특별히 없더라도 문화적인 파워, 소프트 파워가 굉장히 강하고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국가가 아닙니까?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께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소프트웨어 문화 국가로서의 가장 모범 국가가 전 세계적인 경쟁에서 독일이 1등을 했어요. 자, 그런 모범 국가인 독일이 이번에 나토를 배경으로 한 유럽의 안보를 다지면서 또 세계적인 이 평화를 위해서 이번 독일 구축함에 이 인도 태평양을 순회함으로써 이쪽 지역에서도 어떤 균형 정책을 이루려고 하지 않는가.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3인당의 일부가 반대하는 경우가 있고 또 독일의 좌파 정당이 반대하는 입장이다마는 여기 3인당 출신의 외무장관 하이커 마스는 새로운 해양 국제 질서를 위해서 이것은 꼭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독일 정부와 일치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특별히 이번 독일 측에서 북한의 핵을 대한 위험에서 일본과 우리를 보호하고 싶다.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에 적극적인 동참을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라 생각하고 이런 관계에서 우리나라와 독일과의 특별한 관계를 우리가 주존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지금 북한의 핵 이것은 지금 남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많은 핵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남북한 우리 한반도가 굉장히 큰 세계적인 문제가 됐고 세계가 관여하는 이러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런 기회를 통해서 독일과의 관계를 든든히 하면 할수록 우리 통일에도 많이 기여를 하잖아. 난 혹시 이 바이에른 구축함이 우리나라를 빼지 않을까
왜냐면 우리나라가 하는 지금 한미동맹 관계에서 안보면에서 굉장히 그 중국 편을 들고 또 북한의 눈치를 보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혹시 이것을 반대하지 않았을까 하는데 다행히 우리나라에도 이제 가게 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특별히 남북 문제에서 우리나라를 특별히 돕겠다는 이런 취지의 그 하나의 항의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 독일 구축함의 항해를 보면서 제가 특별히 느끼는 것은 우선 제가 잠깐 참고 삼아 이거 233명의 구축함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독일 해군들이고 또 제가 여러분께 보여주고 싶은 것은 한국 보이죠? 그리고 유라시아가 얼마나 큰가를 짐작할 수 있어. 유라시아가 얼마나 큰 걸 짐작할 수 있어. 제가 이 문제를 다루면서 또 근사한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저의 개인적인 추억담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1965년 독일로 오려고 했을 때 전 배를 타고 왔어요. 제가 이번에 이 문제를 보면서 옛날 제가 배 타고 온 생각이 나더라고요. 65년도 제가 독일 유학으로 올 때 그때 당시 루프탄자가 일주일에 한 번씩 서울과 독일과의 루프탄자가 있었는데 그때는 일주일에 한 번 있어요. 그때 서울서 함부르크까지 원웨이 티켓이 730불이었습니다. 제가 4년 5개월 동안에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제가 모아온 돈이 딱 600불이었어요.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박회사를 이제 찾아가서 혹시 배를 타고 가면은 빠르지 않을까. 또 저렴하지 않을까. 특히 저렴하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서울서 홍콩까지 비행기, 홍콩서 말세유까지 배, 말세유에서 함부르크까지 기차, 전체 통틀어서 550불. 그러니까 제가 모은 돈에서 딱 550불이 딱 이런 교통비가 되고, 그때는 지참비가 50불을 갖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딱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보면서 옛날에 유학 올 때 배 타고 온 생각이 나서 여러분께 다시 상기시킵니다만은 이 얘기는 젊은이도 좋아하고 청년도 좋아하고 나이 많은 사람도 다 좋아하는 그런 스토리예요. 홍콩까지 제가 비행기를 타고 홍콩서 배를 탔습니다. 홍콩서 배를 타고 사이공, 그 다음에 싱가포르, 그 다음에 세일론, 봄베이, 카라치, 듀부티, 수에즈 캐날,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쭉 지중해를 거쳐서 말세요. 3일 동안 바다에 나갑니다. 그리고 육지에 들어와서 하루를 쉬는데 우리가 보통 서울서 살다 보면 그냥 바다를 가고 싶어 합니다. 근데 제가 배를 타고 오면서 느낀 것은 뭐냐 하면은 3일 동안을 바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육지를 보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때 제가 처음 그런 걸 느꼈어요. 바다보다도 육지가 더 그립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 항로를 다 외우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독일 해군들의 이번 항해를 쭉 보니까 지중해를 거쳐서 수에즈 캐날 해가지고 호주로 해가지고 일본 이렇게 싱가포르, 대만, 싱가포르, 베트남 해가지고 또 이런 인도양을 해가지고 파키스탄 해가지고 이런 거를 제가 잘 암기가 되더라고요. 하여튼 중국의 남진해를 통한 해양 항로를 방해한다던가
또 이것을 자기들의 해양권으로 주장한다던가 하면서 세계의 평화를 갖다가 침해하는 것은 도저히 국제법상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중국과의 어떤 충돌을 야기하려는 것보다도 독일 측에서 볼 때는 어디까지나 새로운 그 공해상에 또는 앞으로 먹고 살고 이런 자유로운 그 해무역 이걸 원활하게 위해서 이번에 독일이 참 모범 국가인 독일이 이번에 쭉 한 7개월을 통해서 이번에 인도 태평양을 방문하지 않나. 특히 아까 강조했지만 우리나라의 보호를 위해서 그렇게 독일의 국방장관이 강조했다는 점도 우리에게 굉장히 고무적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간단하나마 이것으로서 끝을 낼까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